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저의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만두와 아리의 이름은 두 사람의 아버지께서, 쭈쭈는 어머니께서 장명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어주셨다고 하고요. 짠미는 부모님의 종교가 반영된 홀리한 이름이죠. 원희는 출생 당시에 방영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들 이름을 놓고서 아버지 친구들이 투표를 해서 골랐다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개명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이름. 오늘의 교양만두는 장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3개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성 한 글자, 이름 2글자로 구성된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고대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순수 우리말로 된 이름을 주로 썼습니다. 고대 언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예를 들어 금개구리 같이 생긴 아이가 태어나면 말 그대로 금개구리라고 이름을 붙였죠. 금와라는 한자식 표기는 후대에 붙은 거고요. 그러다 신라 전성기였던 6세기 전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왕족,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자식 이름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가 되면 지금과 같은 3글자 이름이 완전히 대세가 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인의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해준 일화인데요. 예를 들어 이 만두라고 했을 때 이는 내 가문 사람들이 공유하는 글자, 마는 내 가문의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글자, 두는 나만의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외국인 친구가 막 홀리 쉿 어썸 하다고 놀라 자지러졌다는 거죠. 내 가문에 나와 같은 세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글자란 항렬자를 말합니다. 이전 세대가 앞글자 항렬이면 그 다음 세대는 뒷글자 항렬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이죠. 이 항렬 문화는 원래 형제 자매끼리 이름 글자를 공유하는 돌림자 문화에서 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돌림자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돌림자 역시 한자식 이름이 정착했던 신라 말기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찐 호적 메이트인 이촌 간에만 돌림자를 사용했는데요. 4촌, 6촌, 8촌으로 점점 사용 범위가 넓어지더니 18세기 후반에는 동성동본의 양민 남성이라면 웬만해서는 항렬자를 따르는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신분 세탁과 족보 위조가 만연하던 당시 하층민은 상층민을 지양하기 위해서, 상층민은 자신의 신분을 더 견고히 보여주기 위해서 항렬자를 썼던 거죠. 요즘에는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죠. 그중 장명 어플을 이용하거나 장명소나 철학관에서 좋은 이름을 받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현대에 사용하는 장명법 2로는 몇백 페이지 책이 한 권 뚝딱 나올 정도로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저희도 이 영상을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해볼까 했으나 바로 쥐지쳤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름에 쓰일 한자의 획수와 오행상생론을 고려해서 길흉을 점치고요. 거기에다 아이의 사주, 즉 태어난 년, 월, 일, 시간까지 고려해서 좋은 글자를 찾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계에 따르면 이러한 장명법이 전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조선 왕실에서 장명을 할 때도 오행이나 획수, 사주 같은 건 단 1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뜻과 음을 가졌는지 균형 있게 생긴 글자인지가 중요했고요. 백성들이 왕의 이름 한자는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평소 잘 쓰이지 않는 딱 하나의 글자만 골랐죠. 조선 왕들의 이름이 대체로 외자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가문별 항렬자는 오행상생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역시 사주나 획수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자의 획수를 따지는 건 일본의 문화라는 분석이 일반적인데요.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 시기에 장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에서 유행하던 구마사키 게노의 장명법이 도입된 거라고 보죠. 다만 이런 장명 방식이 뭐 비과학적이라느니 미신이라느니 하면서 막 욕을 하는 혐성을 부리면 안 되겠죠. 설령 그게 미신일지언정 우리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불운과 나쁜 기운조차 닿지 않길 바라는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장명소에서 선택지를 좁혀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튼 좋은 이름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학교에 가면 한 반에 3, 40명은 기본이었던 라떼 시절, 매년 반이 바뀔 때마다 꼭 동명이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민지나 지혜인 친구들은 막 전교에 수십 명쯤 있었는데요.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기준으로 남자 아이는 이준, 서준, 하준이, 여자 아이는 서아, 하윤, 이서가 탑3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름을 들으면 대충 나이가 짐작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팀원들 중에 2021년 이름 랭킹 100위권 안에 드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제일 어린 추추밖에 없었다는 잔인한 현실. 여러분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2022년 2월 기준 인명용 한자 8,319자 안에서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둘째, 엄마 아빠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뭔 당연한 소리냐 하시겠지만 서양권에서는 주니어나 2세 등을 붙여서 부모나 조부모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방식에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예부터 조상의 이름을 최대한 피해서 쓰는 게 예의였습니다. 지금도 어른의 이름은 그냥 생으로 입에 담지 않고 글자마다 자자를 붙이고는 하죠. 반면 서양권은 조상이나 성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존경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잘 안 쓰지만 미들네임이 있어서 행정서류상의 구분도 더 쉽다고 하죠. 셋째, 성을 제외하고 이름은 총 5글자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라든지 황, 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같은 특이한 이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1993년부터 글자 수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외국인이라서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예외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다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제 이름은 쌍손? 지금까지 김쌍손이가 전해드리는 교양만두였습니다.